토정 이지암 선생이 왜 지금 필요한가? 토정 이지암은 1517년에 태어나 1578년에 향년 61세를 일기로 사망하였다. 매월당 김시습과 북창정령과 함께 조선시대 3대 기인으로 꼽힌다. 토정은 재물이란 많으면 많을수록 재앙이 따르는 법이라며 한평생 청빈하고 욕심이 아예 없는 무욕으로 살았다. 하지만 다방면에 박식한 천재적인 사람이었다. 천문, 지리, 음률, 산술, 의술, 전복, 관상, 주역 등 모르는 분야가 없었던 걸출한 인재였다. 그러나 그는 지식을 뽐내지도 않았고 항상 마음이 겸허하였으며 벼슬자리도 절대 탐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보통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지와 기행으로 일반 사람들을 놀래키기도 했으며 먼 앞날을 미리 내다본 예언가요, 서민 철학자였으며 그 당시에 벌써 과학과 경제의 중요성을 일찍이 간파하고 백성민초들에게 설파한 시대를 훨씬 앞서간 삼각자였다. 평생을 가난을 벗삼아 살아왔고 종육품에 불과한 포천연감과 아산연감을 56세에 몇 년 정도 맡은 것을 제외하고는 서민과 몸소 애환을 같이 했던 살아있는 현인이었던 것이다. 짧은 기간에 아산현감 재직 시에는 오늘날 새마을 운동본부 같은 거린청을 세워 모든 빈민들을 위한 행정기관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그는 관직을 본인의 입신양명을 위해 맡았던 것이 아니고 오로지 자기가 꿈꿔왔던 이상향인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은 자를 위해 작은 힘이나마 한번 쏟아붓겠다는 인간의 순수한 발로였던 것이다. 오로지 백성민초만 생각했던 인물이었던 것이다. 이런 일화도 있었다. 토정 이지암이 56세 되던 해 선조 6년인 1573년 봄 첫 관직을 제수받아 포천연감으로 부임하는 날 일부러 남루한 옷을 걸치고 집신 신고 죽장 짚고 걸어서 포천에 도착했다. 마침 저녁 식사 시간이라 관노들이 음식을 차려서 올렸다. 토정이 물끄러미 밥상을 바라보며 먹을 것이 없구나 하고 한마디를 하였더니 아전이 뜰 아래서 이 말을 듣고 몸둘 바를 모르면서 이렇게 아뢰었다. 모든 것이 궁색한 시골이라 변변한 음식 재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차려 올리겠습니다. 아전은 다시 진수성찬을 차려 올렸더니 토정 이지암 말 먹을 것이 없구나 하고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였다. 아래에 있던 현감의 관내아전들이 모두 고개를 숙이고 벌벌 떨며 지은 죄도 없는데 잘못을 빌었단다. 그리고 하나같이 속으로 어이쿠 까다로운 사또를 만났으니 이제 앞으로 남은 세월을 어떻게 생활해야 하나 하고 걱정들을 하고 있었단다. 이들은 토정 이지암을 걸핏하면 트집을 잡아 재물을 모으려는 탐관오리인 줄 알았던 모양이다. 이윽고 토정 이지암이 한마디를 한다. 우리나라 사람은 누구나 생활이 넉넉지 못한데도 음식에 절제가 없고 앉아서 편히 먹기를 좋아하니 큰일이다. 나는 음식을 상에 차려놓고 먹는 것조차 과분하다면서 상을 물리게 하고 잡곡밥과 나물국만 가져오라 하여 그냥 방바닥에 놓고 맛있게 먹었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이렇듯 토정 이지암은 격식과 허례허식을 따지지 않고 일반 백성민초들과 똑같이 생활하였던 것이다. 포천 현감 재직 후 얼마 있다가 포천 관하의 빈민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각종 시책들을 중앙조정에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미련 없이 현감직을 내던져버리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렸단다. 그가 다시 아산현감으로 부임한 것은 그로부터 4년 뒤인 선조 11년 1578년 토정 나이 61세였다. 토정은 부임하자마자 관내 고을을 한 바퀴 돌아보고 관내의 뜻밖의 거지가 많은 것에 놀랐다. 거짓뿐 아니라 늙고 병들어 밥벌이도 못한 채 겨우 목숨만 이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다. 그래서 만든 것이 거린청이다. 그러자 아전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반대를 했다. 사또 거지 새끼들을 모조리 쓸어다가 아산 바깥으로 내쫓아버리면 될 일인데 뭐 이렇게 어렵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십니까? 빈민구제는 나라도 못하는데 무슨 까닭으로 거린청을 만들어 우리 고을을 빈민소굴로 만들라고 그러십니까? 하고 이구동성으로 한마디씩 하였다. 토정이 목소리를 가다듬고 주넘이 아전들을 앞에다 세워놓고 꾸짖었다. 어허 고얀 놈들. 헐벗고 굶주린 백성을 위하여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것이 수령의 본분 아니더냐. 내가 거린청을 세우려는 것은 불쌍한 사람들을 사람답게 살도록 하여 양민을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도 열심히 노력하게 하여 희망을 갖게 만들며 그들도 집과 땅을 갖게 하여 잘 살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너희들은 거기에 따르는 재원이 없다고들 그러는데 거린청 건물은 새로 짓지 말고 기존에 안 쓰는 쌀을 걷어들이는 쌀 보관 창고를 개조하여 사용하면 될 것이고, 또한 그들을 한두 해 정도만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어 그 기간의 기술을 가르쳐 자립할 방도를 마련해주면 될 것 아니겠는가 하고 호통을 쳤다. 그렇게 거린청을 만든 토정 이지함은 관리들을 풀어 고을 안의 거지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거린청에 수용시켜 일을 시켰다. 노약자와 병자들은 집신을 삶거나 새끼 꾸는 일을 시켰으며, 젊고 튼튼한 거지들은 땅을 개간해 농사를 짓게 하거나 배를 타고 나가게 하여 고기잡이를 시켰다. 그 밖에 손재주가 좋은 자들에게는 도구를 마련해 주어 수공업에 종사토록 했으니, 이야말로 일하지 않고서는 먹지도 말라는 산 교훈을 그들에게 심어주었던 것이다. 토정 이지함의 본관은 한산이시이고 고려시대 학자인 모근이색의 6대손으로 중종 12년 1517년 음력 9월 20일에 수원 판관을 지낸 이지와 광산 김씨의 막내 아들로 외갓집인 충남 보령시 청라면 자살리에서 태어났다. 위의 형으로는 이지영, 이지번, 이지무 등 3형이 있었으며, 어렸을 때 부모를 여의고 이지함보다 9살 많은 둘째 형인 이지번한테 글을 배웠다. 뒷날 선조 때의 영의정에 오른 이산해의 부친이기도 한 이지번은 문장력이 아주 뛰어났으며 유학, 천문지리 등에도 정통했으며 토정 이지함의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이지번은 명종 때의 장례원 사평, 종우품이란 벼슬을 얻어 조정에 참여하였으나 지금으로 말하면 노동부의 과장급이다. 그런데 당시 명종의 외척인 윤원영이 횡포를 부리자 곧바로 벼슬을 버리고 충청북도 단양의 구담산골에 은둔하며 신선술에 몰두하기도 하였다. 나중에 선조 때의 조정에 다시 나가 내자시정, 정삼품이라는 직책을 지내기도 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재정경제부 국장급이다. 그는 구담산골에 있을 때 항상 털이 검은 소를 타고 강변을 돌아다녔으며, 구담 양쪽 절벽에 칡넝쿨로 밧줄을 만들어 가로질러 놓고 그곳에 오늘날 케이블카 같은 것을 매달아 비약이라는 박스를 만들어 타고 오르내려 사람들은 그를 신선이라 불렀다고 한다. 아마도 토정 이지함의 풍류정신과 실용주의 노선은 둘째 형인 이지번으로부터 감화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9살 많은 형 밑에서 자란 토정은 조선시대 이대왕인 정종의 증손인 이성락의 딸과 혼례를 올리고 서울 한강변인 마포에 10여 척 높이의 흙집을 지어 살았다고 전해진다. 밤에는 그 속에서 자고 낮에는 집 위에 올라가 한강을 오르내리는 돛담배를 바라보거나 주역을 읽으며 지냈으며, 동네 사람들이 그 집을 가리켜 흙집이란 뜻으로 토정이라 불렀고 자신도 또한 그것을 아우로 삼았던 것이다. 그 토정이 바로 지금 서울 마포구 토정동의 지명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이처럼 청빈하게 살면서도 기계를 잃지 않았던 사람이 토정 이지함 선생이었다. 짧은 관료 생활이었지만 그가 생각하고 바라봤던 당시 사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작게나마 본인의 이상향을 실현했던 토정 이지함 선생이다. 그런데 요즘 정치 현실을 보자 선공후사하며 오로지 백성 민초들을 위한 정치인은 하나도 안 보이고 사리사욕만 취하려고만 하고 정당별로 이익 집단화되어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혈세인 나라국 간돈을 빼먹으려고 눈알이 뻘겋게 충혈된 놈들 뿐이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아직도 80노구의 4년 임기에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먹으려고 정치판을 기웃거리는 인간들을 보니 참 한심한 생각이 든다. 불과 몇 년 뒤면 한 줌의 재가 되어 흙으로 돌아갈 것을 뭐 그리 대단하다고 명예와 부를 축적한단 말인가. 바로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탐진치 삼독중의 탐인 탐욕에 빠진 인간들이다. 지금 당신들이 할 일은 우리나라의 30, 40대의 젊은이들 중에서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동향지제를 골라 정말 국익과 백성 민초들을 위해 사리사욕을 버리고 몸을 바칠 인재로 만들어주는 일이 최고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작금의 현실은 1918년 스페인 독감 이후로 가장 강력한 살상무기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과로의 극한까지 몰리면서 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 외국에서 종종 벌어지고 있는 사재기 등이 하나도 없이 차분함을 잃지 않는 우리 국민들, 자기도 사서 쓰기 힘든 마스크를 더 어려운 사람에게 희사하는 시민들, 불쌍한 노약자와 극빈층 가정들을 위해 말없이 성금과 봉사활동을 하시는 우리의 착한 이웃들. 나는 아직도 대한민국이 미래가 있음을 우리 성숙한 시민의식에서 본다.
그런데 이 나라 지도층이란 것들은 양심과 체면이라는 것을 모두 시궁창에 버린 지 오래되었고, 이런 국민들의 의로운 희생과 노력에 올라타 아전인 수격으로 마치 자기들의 공인양 공치사나 하고 있으니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다. 에잇 민나 도로부데스다. 자, 마음 차분히 가라앉히시고 모두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